양왕용 교수님의 김춘수 평전 꽃 처용으로 날아오르다의 북 토크쇼 시간입니다. 양왕용 교수님은 경북대학교에서 김춘수 선생님의 지도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1979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및 교양교육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시문학회 회장, 국어교과 교육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외에 많은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왕용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톡쇼가 돼서 서가지고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영에 처음 온 것은 1955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수학여행을 통영으로 왔습니다. 제 고향은 남해 창선이라는 데입니다. 창선. 지금은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와가지고 한남동 어느 여관에서 잤습니다. 학교가 시골학교다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같이 왔던 기억이 나고 그래 그 다음에 한산도를 가서 한산도에 우리 중학생들만 찍은 수학여행 기념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영과 인연을 맺은 이후에 두 번째로 통영을 만난 것은 1963년 대구에서 김춘수 선생을 만났습니다. 아까도 소개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춘수 선생하고 저희 인연은 여기 우리 제가 평년 사신 분은 앞에 머리말 보면 간단하게 있습니다. 1965년 5월부터 1965년 7월부터 66년 7월까지 1년 동안에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김춘수 선생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시인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앞에 제보다도 먼저 선배들 중에 시인이 된 김춘수 선생의 추천을 받아서 시인이 된 분이 몇 분 있긴 있습니다만 그때는 현대문학이라는 잡지가 아직까지 김춘수 선생을 못 알아봐가지고 추천위원으로 못해서 박모물 선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박모물 선생에게 추천사를 보내면 경북대학에 있는 김춘수 교수로부터 이런 추천을 받았다 해가지고 세 사람을 추천했고 그 다음에 김춘수 선생 이름으로 추천한 것은 제가 1965년에 잠깐 나온 시문학이라는 잡지에 처음으로 추천받았습니다. 지금 대구문학관에 가면 금년 연말까지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김춘수와 그 제자들은 제일 앞에 제 사진이 있습니다. 제 사진이 있고 여기에 하보에 73년에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은 53살이 된 우리 큰아들 3살 때 경북대학교 교정에서 찍은 사진하고 전시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때 그 대구에서 행사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후배들하고 선배들이 모였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인데 산부인과 의사인데 개병대학
동산병원에서 산부인과까지 하고 정년한 친구가 저보다 한 두서너 살 미치거든요. 여기까지. 그 말씀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양왕용 시인은 자기들의 우상이었대요. 왜? 대학교 재학 중에도 시인이 될 수 있는가? 재학생들도 시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자기들은 희망을 가지고 시를 썼다고 하는데 김준수 선생님 제자 중에 대학교 재학 중에 시인이 된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대학원 다닐 때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자 시인 하나는 김준수 선생의 여류시 여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여류가 시인 되는 걸 크게 말렸어요. 시인이 되지 말고 차라리 연애를 해가 빨리 결혼이나 해라 이러는 거죠. 그런 시인 한 사람이 재학 중에 되는데 그건 누가 됐냐면 자기는 추천 안 하고 현대시학의 정봉근 시인에게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봉근 선생에게 그 제자의 시를 보내가지고 그 결과적으로는 김준수 선생이 생애 추천한 분이 한 적어도 한 30, 40명 되는데 그 중에 대학 재학 중에 추천받은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석사 지도교수 됐고 그 다음에는 부산대학의 대학 교수로 제가 이제 72년도에 부산대학 사범대학 국어교육과가 생겨가지고 부산 중학교, 중고등학교 그때 중학교 선생을 하면서 그 국어교육과 생기면 현대시 문학 전공하는 교수가 필요할 거다 해서 김준수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하랍니다.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소설가 요산 김정한 선생에게 추천장을 하나 쓸게. 그 당시에 김정한 선생은 74년에 정년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부산대학의 유일한 원로 현대문학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써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산대학 교수가 됐지만 너는 부산대학 교수가 되그래 이렇게 하고 추천사를 썼어요. 그럼 난 뒤에 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대구에서 그 당시엔 대구 경북대학 교수였는데 여러 번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대학 총장, 교무처장, 학장 이런 분 만들었어요. 왜? 옛날에 해인대학에 계실 때 같이 계시던 동료라고 해서 그게 열심히 애를 써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대학 교수가 되었죠. 근데 이번에 이걸 책을 쓰면서 김준수 선생 평년 그걸 쓰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1954년에 3년에 마담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시간 강사 시작을 어디서 했느냐 부산대학에 있었어요. 그 부산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4년인가 했었는데 요산 김정한 선생님이 한 1년 하면 대학전임이 될 거다. 이래갖고 시간 강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대학 졸업장이 없다고 대학 교수를 안 시켜줬다는 이야기를 김준수 선생님이 글에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김준수 선생님이 그대로 이야기하면 아니 박목을, 김동리, 유치한 뭐 이런 사람들, 서정 이런 사람들 제대로 대학 졸업장도 없는데 다 교수를 하는데 나는 일본 천황 비방했다고 대학 다니다가 일본 예술대학교에서 퇴학을 먹었는데 이런 애국적인 사람인데 내를 왜 교수가 못 되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1959년에 한국 현대시 행태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여기 전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교수 문교부에서 그 당시에는 대학 졸업장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쓰면 교수를 자격이 줬습니다. 그래서 부교수 자격을 가지고 1960년 해인대학 조교수를 발령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해인대학이라는 데가 진짜 열악한 대학이었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규상이라고 해봤자 100명도 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학과라 해봤자 법학과, 문학과, 무슨가 이렇게 세 과밖에 없고
요즘은 그게 이제 경남대학에 대해서 종합대학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열악한 대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마 선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경북대학을 옮기고 싶어 했어요. 그 옮기고 싶은 그 증거는 저는 이제 사실은 대학 다닐 때 혹시 뭐 그런 거 짐작을 했지만 여러분 정마문학관에 가면은 김춘수 선생의 편지가 정마 선생이 보낸 편지가 원고지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이제 남윤철이라는 사람의 그 시를 현대문학에 추천해다가 부탁하는 뒤에다가 출신해가지고 경북대학의 글은 어떻게 되어가는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961년에 이게 이제 편지 보낸 게 59년인가 60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해인대학 가기 전에 보냈어요. 추적을 해보니까 우리 그 박국원 회장님으로부터 사진도 받고 해가 추적을 해보니까 봉투에 그래서 결국은 61년 경북대학에 전입이 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1954년부터 55년까지 정마 선생이 경북대학에서 1년 동안 시학 교수를 했어요. 그런데 정마 선생은 시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말 주변에는 이런 게 없어놓으니까 1년 동안 하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고 그만둔 자리 1954년에서 55년 딱 2학기 하고 그만둔 그 자리로 55년 지난 6년 지난 1961년에 다시 정마 선생의 추천으로 김준수 선생이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정마 선생이 이걸 추천을 할 수 있게 된 동기는 하기락 씨라는 함양 안이 출신인 하기락 씨가 경북대학 철학과 교수를 했었는데 그분이 유치한 선생하고 일제시대부터 아나키스트로부터 인연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정마 선생이 양력 중에 안일중학교 교장을 했다는 양력도 하기락 선생이 경북대학 철학과 교수로 가면서 정마 선생에게 당신이 와서 안일중학교 교장을 해라 이렇게 했고 다시 또 몇 년 있다가 경북대학 교수로 불러들인 것도 하기락 선생이 이가 유명한 시인이니까 시를 쓰고 하니까 경북대학에 가서 교수를 해락하고 54년에 억지로 1년 동안 억지로 하셨어요. 도저히 그 제자들 말씀 들었다 보면은 참 강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관심이 그 강의 내용보다도 정마 선생이 며칠 전에 대구에서 그런 이야기인데 정마 선생 시를 사상계에 나왔다 현대문에 나왔다 선생님 이 시를 어떻게 썼습니까? 정마 선생님 말더니 너 그냥 쓰기도 할 말도 없다 그냥 써서 발표합니다. 내가 그 시를 어떻게 썼다고 내가 어떻게 물을 수 있나 이런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통영하고 그 다음에 김준수 선생에게서 통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김준수 선생에게 있어서 천만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라고 세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이야기는 이 내용 중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예총 우리 회장께서 원효숙 회장께서 청탁을 해서 이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써가지고 연말에 통영 예총에서 나온 잡지에 자세히 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정마하고 김춘수 선생의 인연은 어떻냐 통영이라는 곳하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갑니다만 제가 한동안 어디 앙케이트에 당신이 가장 살고 싶은 곳은 그때 통영 한산도 수학여행 온 것밖에 없는데 통영, 경남 통영이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 고향은 남해지만 고향에 가서 사는 것보다도 통영에 살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그 통영에 만약에 김춘수 문학관 지어가 문학관장 하라 오라 당경하겠습니다. 와서 이사까지 나가도 와서
아실 겁니다만 사람이 이 세상에 사람이 만남이 인연이라는 건 참 묘해요. 그래서 이제 청라 선생이 김춘수 선생 만난 거는 뭐 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건재순 여사가 운영하는 진맥유치원에 그 진맥유치원이겠죠. 그 유치원 원아가 김춘수 선생이었고 그 보모가 건재순 여사였고 그 보모를 힐끔힐끔 보러 오는 총각이 누구냐? 청라 선생님이었습니다. 청라 선생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건재순 여사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서로 주고 그러다가 청라 선생은 일본 유학 가고 건재순 여사는 중앙고 유학을 가서 해내탄으로 왔다 갔다 편지하고 이런 분인데 그때 결혼할 때 하동을 쓰신 분이 남자 하동이 김춘수 선생 뭐 여자는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만난 게 결혼하고 나서 한참 지내고 난 게 해방이 되고 나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고 나서 통일문화예술협회 회장과 총무로 만났죠. 그게 두 번째 일입니다. 그 총무 만난 이야기 우리 전영민 선생 글에도 나와 있고 합니다만 그 당시에 가장 나이 많은 분이 1906년생, 8년생인가? 청방 1922년생 가장 젊은 사람이 김춘수 선생 총무 1922년생이니까 23살 총무를 아주 잘했답니다. 잘했고 그 다음에 뭐 혹시 이 책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극단 조직해가지고 마산으로 원정 공연 가는데 그 배우 한 분이 중간에 뭐 어디 고소인가 어디서 뭐 자기 애인 만난다고 시해가지고 초정 선생을 대역을 시켰더만은 초정 선생이 고함을 치락하니까 고함만 치고 김춘수 선생 그 당시에 뭘 했냐면 무대 뒤에서 대사 읽어주는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읽어줘도 초정 선생은 그런 치만 치고 고함만 치고 자기 나를 멋대로 이야기했다는 이런 시절이 통영 시절이고 두 번째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 통영에 있으면서 청라 선생이 경상남도, 부산, 서울 전부 행사만 있으면 김춘수 선생 데리고 다녔습니다. 비서 역할도 했고 했겠지만 데리고 다니면서 진주 개천에서 때 소개했고 그 다음에 부산에 해방 기념시립 때도 소개를 했고 드디어 구름과 장미는 1948년에 나온 처녀시집 서문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김춘수 선생이 그렇게 청라 선생과 인연이 있는데 시적인 세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데 김춘수 선생의 초기작에 보면 내가 그 책에 써놨습니다. 서신한 시에 보면 꽃처럼 눈을 뜨고 가자 열아의 땅 책마풍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1984년 대구서 그때 저랑 이렇게 대강 토크쇼 할 때 빵 이런 이야기했어요. 청라 선생과 이런 인연인데 청라 선생의 영향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 이거라. 선생님 이 시합 읽어드릴까요? 꽃처럼 눈을 뜨고 가자 열아의 땅 이게 청가풍 아닙니까? 그런가?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는 청마의 신은 거북해서 인간적으로는 존경하고 따랐지만은 실제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서정주 쪽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셔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인연이고 세 번째가 아까 경북대학입니다. 경북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것도 여기에 써놨습니다만 제 경북대학의 초대 시학 교수가 청마 유치학 두 번째 교수가 1961년부터 78년까지 그 20년 동안 김춘수 그러면서 저희들 같은 제자들을 기르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하고는 그 사실은 아까 우리 박근희 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나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정말 김준수 선생을 생전에 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알 겁니다. 정말 김준수 선생이 사실은 쌀쌀맞잖아요. 살갑게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왔나 뭐 이런 정도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니 나 연세가 들고 나서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하더라고요. 그 뒤에 영남대학 가기 직전에 70대로 60대로 접어든 이분을 선생님 옛날에는 도대체 그걸 안 했는데 요새 아무리 그 제자들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합니까 하니까 옆에 계시던 민숙경 사모님, 아이고 양교수 거기는 오해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양교수 학부 다닐 때 남의 촌놈인데 너런 놈이 있다고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 사모님 저한테 거짓말 하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멀리하면서 속으로는 저한테 사랑 참 많이 베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김준수 선생님이 운명은 저 청각생은 1967년에 청각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2월달에 돌아가시면 2월 10일쯤 돌아가셨죠. 제가 이제 67년 3월에 대학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첫 시간에 하는 말이 청각생님 장례식에 다녀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사회장도 아닌데 마치 분위기가 사회장 같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양쪽에 여자들이 막 검은 옷을 입고 줄을 쫙 서가지고 하단 그때도 모지 가져가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나는 죽는 걸 안 할 거야. 나는 죽는 걸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부산에서 이야기를 제가 69년 가서 들으니까 그 정말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노령의 일성들이 뭐냐, 남여상 졸업생들, 그 다음에 졸업생이 재학생들, 경남여고 문예관 학생들, 그래가 하단에 정관 선생님 묻힐 때는 들어보니까 경남여고 문예관 학생들 둘이가 시토하는 간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묻힐 거라고 그런 에피소드가 정관 선생님이 여학생들도 사랑을 참 받았습니다. 그래 뭐 이래서 이야기할 이야기 많습니다만 사랑의 삶에 있어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선생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을까? 그 많은 제자 중에 경북대학 재학 시절에 신인으로 데뷔한 사람은 내가 유일한데 내가 이 사랑했을까? 그리고 왜 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김준수 선생님 저하고는 참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운명은 11월 25일 보적상으로 생일이 똑같습니다. 생일이 1922년 11월 25일 오늘이 김준수 선생님 100살인데 저는 1943년 11월 25일 79이거든요. 그게 여기 별에 보면 써놨습니다. 100살 되는 날 79살 되는 제자가 11월 25일 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 말을 적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의장님도 오시고 하니까 한번 읽어드릴 거는 제 평론 그 평전 뒷장이고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뒷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끝으로 통영시 측에서 김춘수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춘수 시인의 생가 구입을 서둘러 줄 것을 소망한다. 최근에 초정 김상옥 시도시인의 생가는 구입하여 문화재로 등록되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김춘수 시인의 생가의 현재의 소유도 과거와는 달리 통영시만 나서면 매도할 의사가 가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새로 선출된 통영시장은 건축학도 출신으로
과거의 시장들에 비하여 손색 없는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들었다. 김 시인의 100세 생일인 금년 11월 55일 전 생가구입의 구체적 본이라도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족들이 타도시가 아닌 통영시의 유품을 규정한 것은 김준수 시인의 생전의 고향에 대한 애정도 감안했겠지만 통영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김준수 시인 사랑의 열정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았으면 한다. 하루빨리 생가터에 김준수 문학관이 건립되어 김준수 유품 전시관에 임시로 전시된 것들을 옮기고 김준수 문학연구의 체계화와 지속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시인이 탄생한 11월 25일부터 서간 11월 29일까지 김준수 문학제가 마련되어 해마다 초겨울이지만 하지만 통영으로 김준수 시인을 사랑하고 그의 부의 명작 꽃을 애송하는 남녀노소가 몰려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혁 이장님하고 시간이 나서면 이거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술의 향기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겨울에 계시는 유족도 오고 싶고 마산에 있는 유족들도 오고 싶었는데 여러 개 사정을 못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기현 남남문학 진주석 회장님도 오셨고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 통영은 청마선생은요, 어떤 청마선생은 많이 모르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은 청마선생 깃발이라는 경북대학 교정에 가면은 센트럴파크라는 데 경북대학을 거쳐간 교수와 시인들의 시비가 있는데 그중에 김준수 청마의 깃발이 있고 그 다음에 김준수 선생의 꽃이 있습니다. 혹시 들리시면 보여요. 김준수의 꽃은 BTS의 노래죠. 세피디스의 노래에도 변용이 되어서 아까 예스입니다. 그게 원래 찐이라는 친구가 부르는 솔로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미래성도 있고 세계성도 충분히 있는 시인이 김준수 시인입니다. 김준수 시인만 계속 사랑하면 통영은 진짜 문학의 메카로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